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저 안 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계셨는데 그래요. 일단은 오늘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제 8월도 오늘 이번 주 사실상 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광복절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요번 주로 이제 휴가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그죠? 예, 되죠. 또 휴가를 끝나면 이제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연말까지 그냥 달리는 겁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이제 진짜 연말까지 또 달리는 이제 타임이 왔습니다. 글쎄요 항상 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그만큼 쉬어야 된다. 맞아요. 또 근데 쉬는 건 그 다음부터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다음 또 쉴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항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잖아요. 매년 그죠? 예, 근데 매년 반복될 때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저는 항상 보면서 뭐냐? 올해는 조금 다르게 달려봐야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다르게 달려봐야지. 근데 막상 연말이 되면은 매년 똑같아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겪으실 텐데요. 글쎄요. 올해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 되셨나요? 네, 1474님 되셨고요. 6024님 되셨고요. 3802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번째에서 한 분 상품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전화 지금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화 연결을 곧 시작할 거고요. 글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지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많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얘기 뭐가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오늘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 사는 천 팀장이라고 할게요, 그냥. 성함이? 아니요, 천 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팀장님? 예. 아유, 천 팀장님. 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팀장님? 저는 올해 나이가 45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3년 됩니다. 3년. 예. 그래요. 우리 천 팀장님은 일하시는 곳에서 직책이 팀장인가 봐요. 그죠? 아니요, 팀장인데 그냥 좀 반장님이라 저는 그냥 팀장을 했습니다. 저는 반장, 유는 팀장.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요즘 이렇게 요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지금 지나가고, 그죠? 예. 그쪽은 어땠어요, 진짜? 요번 태풍에서? 저희 좀 다행히 태풍이 비켜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쪽은? 예. 다행이다. 예. 보면은 태풍 피해 참 많이 그쪽도 항상 받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그죠? 그쪽 이렇게 지나가면. 네, 그렇죠.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요번에 우리나라 관통했잖아요. 그죠? 예. 관통했는데, 이 태풍이라는 거에 참 보면은 이 자연재해라는 게 매년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연재해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건가 봐요. 그죠? 우리 인간이 옛날보다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완전히 막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보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예를 고대 때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자연재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자연재해는 매년 나오는 건데, 그때보다 지금 인류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어요. 막 달에다 사람 쏘고 하는데, 그런데 자연재해를 막는다는 게 참 아직도 불가능한 보면 자연이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전 요번에 진짜 그거 느꼈어요. 하면서. 그래요. 우리 팀장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저는 하나 시스템 매수가 얼마요? 15,133원. 비중이요? 19%요. 19%요. 예.
19%. 15%에 19. 아 19요? 네네. 예, 19요. 예, 또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아, 예. 20만 8,259원. 네. 19%. 19%. 한 20% 대신. 예. 또요. 코스모 화학 네. 35,566원에 네. 8%. 예. 바이오니아 예. 49,621원에 예. 이게 8%요. 8%요. 예. 예. 일단은 한번 종목을 제가 좀 한번 쭉 볼게요. 예. 근데 코스모 쪽으로 두 개를 하셨구나. 코스모 쪽으로. 그래요.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려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과연 포트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신 포트인데 왜냐면 종목군을 막 나름대로 신경을 쓰셨어요. 예. 그래요. 일단 이 반장한테 궁금하신 거. 예.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시스템하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하고. 예. 그래요. 코스모 신소가 하나가 제일 궁금하다. 예, 제가 코스모 화학을요. 21년도에 내서 이상년 추가하면서 했는데 주변에 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를 샀는데 네. 예, 코스모 신소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걱정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계속 보셨어요? 예, 자주 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아침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저는 자주 그래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를 20만 원에 사셨어요. 그죠? 20만 원. 21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이 코스모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가 한 21만 원 정도 되는데 따져보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최고가예요. 그죠? 예, 최고가예요. 일단은 저는 우리 지금 이 천 팀장님만이 아니라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특히 엄청난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나 2차 전지 양극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말로 여기 방송 나가서 제가 남는 뭘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괜히 욕 크게 들어먹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적으로 돌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크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전 궁금한 건 있어요. 궁금한 거. 이게 전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반대로. 21만 원이면은 보셔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예. 네네. 그런데 그런 가격에서도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이 뭘까요? 올라가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무시하시고도 그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 구입을 매수로 갔다 7월 26일 날 했는데요. 네. 그때 한테 2차 전지 오르길래 지금 매수해도 좀 위로 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좀 제가 판단이 있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포스코홀딩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외국인들 혹시 비중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때 50몇 프로에서 30몇 프로인가요? 예. 이 포스코홀딩스를 이렇게 파는 건 제가 주식 25년 했지만 처음 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철강이나 금융은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철강, 금융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 돈줄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자본주의에선 당연히.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의 근간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간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큰 재미를 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절대 움켜잡고 놓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번에 오를 때 막 미친 듯이 팔아 제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몇 년 동안 제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포기해서 이렇게 팔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번에도 뭐 몇 회사가 그렇게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별 볼 일 없던 회사들이 갑자기 어떤 호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나면은 임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자사주 자기 그 스톡옵션 받은 그런 것들 팔고 자사주 팔고 하는 거 그거 기사 나는 거 가끔 보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요번에도 2차 전지 쪽에서도 그거 나온 거 보셨어요? 얼마 전에 기사? 이 금형도 팔고 좀 몇 군데에서 보니까 팔았더라고요. 열심히 팔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열심히 그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회사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 주가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 코로나 약품을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던 회사 아십니까 혹시?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회사. 그 코로나 그 약품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 올랐던 회사 중에 하나. 혹시 예 맞아요. 신풍제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 기억나시죠? 신풍제약 그때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났을 때 이때 여러분 뭐 기사 검색하셔도 돼요. 이때 그 오너인가요? 대주주인가가 진짜 주식 정신없이 팔아가지고 막 그때 엄청나게 여론에 뭉게 맞는 기사 난 것도 기억나세요? 예. 그래요. 뭐 회사 뭐 자기는 뭐가 어떻고 그래서 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너드나 이런 사람들 특히나 뭐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팔 때는요 여러분 그 회사의 가치를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저는 뭐 2차 전지가 그렇다는 건 꼭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지 않고 뭐 괜찮았던 회사?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양극재. 물론 뭐 여러 가지 매력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지금 오른 게 보시면은 주식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주식을 제가 그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주가를 설명하려면 얘네들은 앞으로 몇십 년의 이익을 이 이상의 이익을 꾸준하게 그 이상 내야 돼요. 과연 몇십 년 동안의 이 이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글쎄 어떻게 알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벌써 알겠지만 2차 전지 쪽이 가장 좋은 거는 왜 그럽니까? 전기차 아닌가요? 예. 근데 지금 전기차 매출 줄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방송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무슨 환경 생각해서 2차 전지 산 사람 2차 전기차 사신 분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전 솔직히 뭐 환경도 생각해서 환경 만약에 생각했는데 그냥 타는 차가 3,000인데 그 전기차가 6,000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국가에서 보조금 하나도 안 줘. 그런데도 전기차 샀을까요? 글쎄요. 그런 분 몇 분 안 계셨을걸요? 네네. 대부분은 국가에서 다 보조금 줬기 때문에 사셨잖아요. 거기에 그냥 좋은데 아이고 환경까지 하니까 아이고 나는 환경까지 ESG 솔직하지 우리 그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뭐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내 돈 3천 더 드리면서까지 나는 환경을 생각해. 그런 우리 환경주의자들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전기차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의 보조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 반드시 줄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달 전에.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했던 거를 데이터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력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요. 전기차 아이고 난 전기차는 아직 아니야. 난 전기차 안 살래. 저 최소한 몇 년은 전기차 아직은 아니라고 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런 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 왜 그러냐? 전기차가 뭐 곧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물론 외국에서 이제 뭐 다 앞으로 전기차들로 들어온다 막 이제 그런 건 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소비자들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퀘스천을 달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만변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걱정을 했던 게 그거예요. 아주 수치상으로 따지면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 좀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유가. 근데 전 이거의 비유예요. 다단계 혹시 아세요? 다단계? 예. 다단계에서 말할 때 다이아몬드까지 가면은 뭐 내가 안 팔아도 뭐 내가 데려온 사람이 그다음 그 사람이 데려오고 또 데려오면은 그 사람들 거를 뭐 판 거를 받으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도 한 달에 얼마를 받아. 그거 아시죠? 다단계에서 많이 쓰는 수법.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으로 하면은 7번인가? 8번까지 내려가면 전 국민이 다 다단계를 해야 된다며요. 그것도 아세요? 예. 다단계 쪽은. 예, 7인가 8번인가까지만 내려가면 전 국민이 모두 다단계를 다 해야 된대요. 아, 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런데 예. 전 국민이 다 다단계 판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제가 맞아요. 마찬가지 제가 거기에 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로 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다 뭐 전기차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될 거고 거기에 양극재는 엄청나게 될 거고 다 이걸로 거의 다 우기시거든요. 대부분 가장 핵심 이슈는 그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좀 끼워넣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이 달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해?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던데? 과연 전기차가 그럼 매출이 계속 늘까? 이제 보조금도 없애는데? 진짜 보조금 없애니까 전기차 판매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그 이상으로 계속, 제가 그래서 다단계에 비유한 거예요. 계속 넓혀나가야 돼요. 저 주가가 합리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판장님 워낙 여기서 이렇게 못 치고 나가는 거였잖아요. 아이 맞아요. 개인들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상장 폐지 정리 절차 들어가는 회사들도 사람들이 으쌰 우리 사모 올까? 그래서 사서 올리면 상한가 가요. 며칠 뒤에 상장 폐지되는 회사도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으쌰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리면 올라가요.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가요. 근데 과연 올라가고 나서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가 올리는 건 여러분 오히려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작전 이런 거 아시죠? 작전할 때도 여러분들 올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에이 천만의 말씀. 올리는 건 되게 쉬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옛날에 작전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좀 뭐 기웃거리고 해봐서 너무 잘 아는데 작전에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쉽습니다. 예, 막말로 배신자만 없으면 올려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올린 다음에 파는 거예요. 물량소화 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진짜 뭐 고소하고 이놈 저놈 소리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파는 게 진짜예요. 올리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왜 2차 전지를 지금 걱정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걱정하는지 아세요? 올리는 건 쉬워요. 이 물량 누가 받아줄 건데요? 진짜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 어려운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 누가 예를 들어서 선봉장 같이 삽시다 쭉 올리죠. 그거 맞아요. 오늘 사면 올라가요. 그 다음 물량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전 제 말이 틀리길 바래요.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소는 누가 키우듯이 이 물량은 누가 받아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글쎄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미 제가 중요한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것 같으니까 천 팀장님 한번 한번 생각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매수가가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15,000원 되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이거 워낙 방산 쪽에 그죠? 이 방산 쪽에 있어서 워낙 매력이 많은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거 아시죠? 뭐예요? 이
하나 시스템이 이번에 좋은 거 하나 했죠. 기간 통신 사업자 그거 뭐 선정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네, 네. 저도 됐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게 봐요. 일단 왜냐 적외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항상 이 방산 쪽에 있어서 좀 퀘스천이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아닌가요? 예. 맞잖아요. 굉장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산이 제일 발전할 수 있는 워낙 환경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세계적인 방산 회사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굉장히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아니 워낙은 환경은 우리나라가 이 방산하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왜?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방산 키우기에. 그런데 세계적인 방산 회사가 없었잖아. 그래서 전 지금 이제 방산이 커가고 있는 분야는 전 너무나 극히 당연한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도 어때요? 주가가 지금 위험한가요? 아니면 좀 탄탄한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봉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한번 주봉으로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이 그렇게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주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도 주가가 뭐 그렇게 모나게 튄 적이 없어요. 그냥 탄탄해요. 누가 봐도 이건 탄탄한 모습이잖아. 이거 보고 와 이거 누가 봐도 모나게 막 이상하게 움직여 보이세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저는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매력이 갑자기 나올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 이런 회사 이 정도 비중이면은 가져가 봐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를 이제 빨리 하겠는데요.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한 35,600원 근처 됐는데 8%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이것도 자체 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 코스모 신소재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예. 코스모 화학이라는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코스모 신소재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예. 그렇게 말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니아도 네. 이건데 혹시 죄송한데 이거 바이오니아 어떤 부분이 꽂히신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탈모가 나와가지고 예. 이거 올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바이오니아가 이게 왜 2021년도에 이랬는데 이게 뭐지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소순 종목 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소순 종목은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냐면 얘네가 진단키트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진단키트 때문에 그 코로나 그때 그래서 주가가 쫙 한번 오른 거야. 그때 오를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별 볼 일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잠깐 반짝했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천 팀장님이 말씀하신 얘네가 그 탈모 완화 화장품인가 그거 뭐 아마존에 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슈화돼서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럴 때는 무조건 팔아주는 거를 누가 그래요? 이러고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셀바스 AI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가는 경우는 10개 중에 진짜 1개 될까 말까예요. 8, 9개 이상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올라주면 이때가 절호의 팔 기회입니다. 살 기회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물론 탈모 완화 얘기하지만 인류가 아직도 완전히 정복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가 뭐예요? 치매. 하나가 뭐예요? 탈모. 치매.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도 약간 유전적으로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그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탈모나 대머리 쪽 관련된 기사 나오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10년, 20년 안에 탈모는 곧 정복될 거다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 지금 한 4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탈모 아직도 안 돼요. 그거 보면 탈모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너무 좋게 본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요. 항상 한기 반장님께서는요. 좋은 말씀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참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뭐 지금도 우리 천 팀장님 첫 번째 시청자께서 굉장히 좋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번 주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방송부로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의 사랑이죠.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 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첫 번째 상담할 때도 그냥 제 생각을 나름대로는 편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그게 또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들이 저를 다시 또 이렇게 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하원사 누구세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이훈준이라고 합니다. 이훈주님. 네. 이훈주님 반갑습니다. 훈주님. 그래요. 네. 인천 송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좀 한지는 오래됐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일단 요번에 인천에 그 태풍 때문에 막 가로수도 막 뽑힐 정도로 막 휘청내고 막 난리 아니었다는데 그쪽도 그랬어요? 예, 피해는 없어요. 아, 피해는 없는데 엄청나긴 했구나. 바람이 그죠? 네. 그래요. 일단 먼저 훈주님, 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BH하고 DKT 가지고 있습니다. 아, BH 매수가 얼마요? 25,000원이요. 25,000원. 비중은요? 50%. 어이구. 또 있나요? DKT 예. 매수가 얼마요? 12,600원이요. 예. 비중은요? 50%. 아, 두 개구나. 그래. 네. 근데 포트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왜 재밌다 그런지 아시죠? 스스로. 예. BH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이건 옛날에 그 4,000원 할 때부터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 BH를 옛날부터? 네. 예. 아, 완전히 뭐 정이 드셨구나. 아이고, 이 진짜, 일단은. 그래요, 그럼 일단은 이런 정도면 되게 많이 아시는 분일 텐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확신을 갖고 하실 건데, 이 반장한테 네. 어떤 부분이 궁금했을까요? 지금 그 DKT가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DKT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DKT도 BH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하셨으면, 네. DKT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고 있죠. 근데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수익을 좀 많이 내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가지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손해가 좀 많아가지고 궁금해. 전화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아신다 그랬죠?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배틀 네. 한번 붙어볼까요? 네. 왜냐면 저도 DKT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예. 제가 왜냐면 이거 예전에 탐방을 갔던 회사라 해가지고 좀 예. 알아요. 그럼 제가 한번 예. 먼저 물어볼게요. DKT가 BH의 자회사잖아요. 네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OLED 하고 요번에 배터리 전기차 충전? 예. 예, 전기차 충전기하고 일단 IT로 좀 괜찮은 종목 같아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데? 전혀 모르시는데? 이 회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OLED 그게 나오질 않아요.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전혀? 왜냐면 이 회사 BH의 자기가 자회사라 그랬잖아요. 네. BH가 뭐 만들어요? 핸드폰 OLED BH가 PCB 만들잖아요. PCB 예. 그럼 이 회사가 왜 자회사겠어요? 얘네하고 상관이 있어서 자회사예요, 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죄송한데 훈주님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들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 운 좋게 올라가는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좋은지를 알고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게 수익이 나는 거지 차트 보고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차트 보고 주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고 자기는 투자를 한대. 아니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매매를 하시고 계신 거죠. 왜? 그 회사 자체의 핵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그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냥 네. 누가 돈 벌어준다 그러면 그 말이 사기든 아니든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가. 제가 그래서 그거 SG 사태니 이런 거 슈퍼개미 사태니 이거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당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안 당했어. 왜 당했을까? 돈 벌어줄게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그래도 그냥 무조건 돈만 벌어주면 된대. 여러분 탈무드에 유명한 탈무드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고기를 잡아주라 그래서 고기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러죠. 왜? 고기 잡아주는 게 뭔 도움이 됩니까? 지금 당장은 배고픈 거 면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자식을 사랑할 건가요?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전 감히 탈무드를 제가 좀 인용해서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송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네.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를 잡지. 내가 고기 잡아줄게 따라와요. 그리고 고기 못 잡아줘. 그럼 여러분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분,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울 거면 배우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면 되는데 고기 잡는 법은 안 배우고 그냥 고기 어쩌다 한 마리 가져다 줘. 와! 우리 아빠 최고. 그게 무슨 최고예요? 오히려 자식 망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잔소리 싫은 분 채널 돌리겠죠. 안 보시겠죠. 저도 그분들 어떻게 못해요. 그분들은 저도 포기할게요. 왜? 그런 분들은 끝까지 자기를 망쳐도 그 사람이 좋댔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못 말리지. 근데 적어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거다라고 알아준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쓴 거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쓴 거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일단은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DKT라는 회사를 제가 왜 그러는 게 DKT를 BH에 대해서 잘 안다고들 얘기해요. 그런데 실은 이 DKT라는 회사가 뭐냐면 실장하는 회사예요. 실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BH라는 게 FPCB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PCB? 네네, PCB 만드는데 위에다 칩이나 이런 거를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PCB 기판 위에다 판 하나 가지고 뭐예요? 거기다 칩이니 무슨 회로니 이런 게 막 설치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판이. 설치하는 거, 칩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 실장한다 그러거든요. 실장? 그걸 실장한다 그러는데 이 DKT라는 회사는 바로 실장하는 회사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BH가 기판을 만들어다 주면 거기에다 칩도 심고 못도 심고 이렇게 실장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실장하는 회사는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별로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안 필요합니다. 실은 DKT라는 회사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거예요. 왜? 실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OLED 말했죠. 왜 OLED가 나오지? 실은 이 회사는 OLED가 아니라 이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스마트폰 실장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DKT라는 회사를 왜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분명히 전기차 충전기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왜? 전기차 충전. 근데 얘네 전기차 충전기 지금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근데 할 건데 잘 될지 안 될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죠? 저는 잘 된다고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충전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뛰어드는 거 아세요? 혹시 선생님? 예. 우리나라들 지금 재벌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기에도. 하다못해 SK 네트워크스도 SS 차저 가지고 왔잖아요. 급속 충전기. 그 전기 충전기 쪽에 막 그 대기업들이 뛰어드는데 DKT가 글쎄요 살아남을 구멍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쪽은 여러분들 레드오션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이 2차 전지, 전기차 충전이니 이런 쪽은 레드오션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웬만한 기업들은 들어가서 못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하는 애들도
빨리빨리 좀 큰 재벌 애들한테 자기 사업 넘기는데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얘네가 그걸로 성공을 할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전기차에 관련돼서 뭐만 갖다 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개인들이 그거 저도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 충전 이야기만 뭐 전기차에 뭐 2차 전지에 뭐 갖다 붙이면 다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DKT라는 회사가 글쎄요, 이게 저는 그냥 그래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회사다. 예.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별로 안 봐요. 예. 싸지도 그냥 중립. 그렇다고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야. 중립.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50%씩이나 글쎄요. 그냥 빨리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요. 계속 웬만하면 터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 만약에 전기차 충전기가 잘 될 것 같다. 그럼 계속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뭐 이 반장 말이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BH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하겠는데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태예요. 잘 보시면.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 이 BH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아까 BH가 25,00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주봉 보면은 제가 딱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주봉 보시면 이 얘네가 이게 애플 때문에 2016년에 17년도에 쭉 오른 거 아실 거예요. 애플 때문에. 이게 애플 때문에 오른 건데 그리고 나서 밀릴만도 했는데 얘네가 몇 년 동안 이걸 지켜내고 있어요. 제가 BH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 깨지면 얘는 이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7,500원 깨지면 얘는 뒤도 돌아보고 말지가 손절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은 50%씩 이거는 지금 가져갈 회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포트의 비중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 판단이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포트의 비중이 다 너무 잘못돼 있다. 그렇게 가져갈 회사들을 아닌 회사를 너무 많이 실어놨다. 예, 그렇게 저는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2-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또 전 제 색깔로 또 방송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보니까 저를 지켜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원이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에서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듣기 참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저 몇 년 동안 쭉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뭐 딴짓을 했어. 그러면 결국 그거였구나.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본심은 이제 다들 믿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누가 잠깐 고기 하나 월척 줬어. 와, 이 사람 고기 엄청 잘 잡네? 쫓아갔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고기 하나도 못 잡네? 그럼 여러분들 다 굶어 죽게 돼요. 처음에 월척 잡아줄 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어부인 줄 알았죠. 근데 그다음부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 그럼 어떡해? 그럼 뭐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고기 잡는 법을 알면 어때요? 가서 자기가 잡게 되잖아요. 힘들더라도. 자기가 땀 흘리더라도. 자기 옷이 젖더라도. 그 탈무드라는 게 왜 괜히 탈무드가 아니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귀에 거슬리거나 조금 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이지 않을 때라도 최소한 저거를 알아야 되겠구나 저런 거를.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전 그 이상 그 해야도 없어요. 항상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막 제 얘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배울 것만 배우십시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박현주라고 합니다. 박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초반이요. 주식 경력은? 3년이요. 3년이요. 현주님 해운대 사신다니까. 요번에 아주 거기 그 뉴스에 봤더니 뭐, 어우, 뭐 파도가 장난 아니대요? 아, 그렇긴 한데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은 피해가 있는데 저희는 좀 안쪽이라. 안쪽이라서? 네.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부산 요번에 피해를 좀 입으신 것 같아요. 파도도 엄청 어우, 무섭더라고. 그래요! 일단 우리 현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이버 아, 네이버 매수가 얼마요? 19만 3,460원, 비중은요? 40%요. 네. 부산산업, 예. 부산 분이라서? 예. 네. 매수가 얼마요? 부산산업 예. 6만 7,300원, 예. 30%. 예. DB하이텍 예. 5만 7,000원에 10%. 예. 제가 포트를 보면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이해 안 갈 만한 애가 딱 하나가 있어요. 혹시 죄송한데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시나 봐요? 네,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네이버는 딱 티가 나. 그죠? 네, 이거는 건설주 제가 손절하고 큰맘 먹고 네이버 내려갔을 때 다 갈아탄 거거든요. 네이버 저희 방송 보고 참고하셨던 거예요? 네네. 저희 방송만 봐도 어렴풋하는 거 한 거보다 안정적으로 돈 벌 텐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제가 얼마나 착해요. 봐요. 그러고도 제가 진짜 무슨 초콜릿 하나를 달라 그래. 떡 하나를 달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막말로 책을 팔아먹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과장님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일단 먼저 우리 현주님,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부산산업이랑 그럴 것 DB하이텍이. 같으셨어요. 그래요, 부산산업. 보니까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좀 훈련은 잘 되게 계세요.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참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인지 아닌지를 또 이거 판가름을 해야 돼.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물론 싸게 산다고 사셨는데 부산산업을 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 지금 이게 이런 분이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제가 샀긴 했는데 네. 네. 한번 이제 6월 말쯤에 좀 올랐을 때 다 팔고 수익 보고 다시 이번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걸 먼저 쭉 보여드리자면 이 회사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부산산업이 뭐 하는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 부산산업이 이 회사가 워낙 레미콘 하는 회사예요. 네네. 예, 이게 부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부산이라서 아마 그분들은 아실 분들이 있어요. 이 레미콘 쪽인데 부산 쪽에서는 이게 좀 레미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미콘 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얘네 저기 뭐예요? 얘네 자회사죠. 얘네 자회사가 저것 때문에 유명하죠. 2018년도 주가가 여기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게 쭉 하고 올라간 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갑자기 잠자는 회사가 왜 올라갔냐? 이때 올라갔던 이유들이 있었죠. 이때 2018년도. 혹시 이때 올라간 이유 아세요? 코로나 때. 2018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남북경협. 네네, 맞아요. 남북경협 때 얘네가 뭐 했어요? 얘네 자회사. 콘크리트 침목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콘크리트 침목이 뭐냐면은 침목이라는 거 보시면은 우리 철도 열차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열차 이렇게 쭉 두 줄 돼 있으면 나무로 착착착착 돼 있잖아요. 그걸 침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일제시대 때 가면 막 강제 노동시키고 할 때 막 이렇게 침목 이렇게 2명, 3명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으쌰 해서 옮기고 막 이러는 거 혹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어요? 일제강점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그걸 침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침목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혹시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실 때 뭐 타고 올라오세요? 자전거 타고 올라오세요? KTX 타고 올라오세요? 기차를 타고. 고속철 타고 올라오시죠? 네. 고속철 타고 올라올 때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전 이제 지방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KTX나 뭐 SRT 이런 걸 타게 돼요. 근데 이렇게 탈 때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면서 이렇게 역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침목 목이 나무로 돼 있어요. 침목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콘크리트로요? 콘크리트 돼 있죠. 얘네가 바로 하는 게 자회사가 이 콘크리트 침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018년에 남북경협줄에서 쭉 올랐던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매력이 없으니까 왜? 침목하고 레미콘인데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어요? 매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그래서 사셨어요? 라고 여쭤봤던데, 근데 가덕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쪽 분야에 있어서 하면은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회사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이전까지는 주가가 워낙 그냥 거의 이 자리에서 잠자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쉽게 말하면 거품 빼기를 한 거예요. 거품 빼기를 몇 년에 걸쳐 했어? 얘는 6년에 걸쳐 한 거예요. 5년, 6년. 그럼 여기서 얘가 더 밀릴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더 밀릴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냐 지금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시네요라고 칭찬해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이게 그렇게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종목을 잘 선택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잠깐 반짝할 때 터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방송 잘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런 주식을 배우면서 하시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했으면 제가 무조건 팔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현주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홀딩하고 그냥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근데 이 회사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때 진짜 말 듣기 잘했죠? 네. 네이버는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상담하고 나서 그다음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여기서는 매력 있는 회사가 맞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성형 AI라는 이런 거 있어서 네이버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뭐 데이터니 이런 것들을 다 넣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해외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데가 엄청 많이 넣는다 그래도 네이버만큼 유리하진 않아요. 생성형 AI 이런 걸 만들 때. 왜냐하면 네이버는 보십시오. 그 데이터가 그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딜 것 같아요? 네이버예요. 왜? 맨날 녹색창 여러분 그 노래 부르는 그 녹색창으로 몇 년입니까? 그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다 쌓여 있어요, 얘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거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에 시작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이나 뭐 챗GPT니 뭐 이런데, 오픈해, 얘네들한테 네이버가 뒤질 거라고 봐요? 저는 안 뒤질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큼은. 왜? 아니, 데이터가 제일 많잖아. 우리가 그 환상이라 그러나요? 환상현상? 그 생성형 AI에서 지금 잘못된 그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걸 환상현상인가? 그게 제일 심각한 거라며요. 그거 들어보셨죠? 예. 그 환상현상이 왜 그래요?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이거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제일 많은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네이버한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를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저 몇 주 전에 나왔을 때도 이 가격은 매력 있는 가격이에요. 더 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차트로 공부하다 보니까 빠지면 무조건 다 나빠. 제가 카카오는 언제 좋다 그래요, 아주? 내가 카카오 좋다고는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제 입에서 카카오 지금 좋다 그래요. 많이 빠졌지만 좋아요 그래요? 아니잖아. 네이버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많이 빠졌으니까 에이 그게 아니에요. 저 카카오는 아직도 뭐 반등 좀 하더라도 저 카카오는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예. 왜? 카카오는 아직 확실한 그걸 보이는 게 없거든요. 네이버는 보이거든요, 이제 슬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는 계속 나쁘지 않다라는 마인드를 드리겠고, 그렇다고 네이버 가지고 누가 뭐 이런 듯이 막 엄청나게 막 불 듯이 이런 상승 기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57,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요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은데 요거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죠. 아주 반대로. 그래서 안 그래도 요번에 질문들 들어오던데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빠져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조금 수익 남은요. 일단 한번 빠져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조금 빠졌다가 나중에 차라리 흐름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길게 못하는 건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 방송 열심히 앞으로도 봐주시고요. 그래요. 또 저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예, 강의가 이번 달에, 예, 8월 26일, 예,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번 하나인데, 일단은 수도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일부러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수도권을 갑자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죠? 예, 저번 달에, 예, 목동에서 예,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 그래서 예, 하여튼 수도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수도권 잡힐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급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8월 26일 날은 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미리미리 얘기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스케줄 조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조정을. 그래서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수원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안 그래도 이번에 되게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많이 와서 엄청 재밌는 얘기 있을 거예요.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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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중량구에 사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준호님, 네, 연세가? 40대입니다. 그죠, 젊은 것 같았어. 그래요, 준호님. 젊은 분 사람이 엉아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되겠어요? 도망간 줄 알고? 그래요, 우리 준호님. 주식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한 17년 그때 본격적으로. 예. 그때 한 5, 6년 하셨네, 그러면? 네. 관심 있게. 그래요. 일단 우리 준호님 먼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한화오션 한화오션 매수가 얼마예요? 41,500원. 비중은요? 30%요. 네, 또요? HSD 엔진 11,800원. 이쪽을 좋아하시는구나. 또요?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얼마예요?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35,500원. 비중이요? 20%. 예. HSD 엔진은 11,800원. 30%. 알겠습니다. 이쪽을 좋아하시나 봐요, 바다를.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쪽이 그 빅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예, 관심 좀 갖다가. 그래요. 조선적인 빅사이클. 저는 제 변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은 저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조선주 이만큼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제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한 건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도 저는 뭐 아무 저한테 손해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조선주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도 저도 공부가 모자르고 있네라고 저도 절실히 느낀 부분이에요. 굉장히 방송을 통하지만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 월봉을 키면 뭐 더하고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실은 짧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거는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보세요. 반등이 거의 뭐 크게 의미 있는 반등 정도 수준도 안 돼요, 실은. 이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맞아요. 뭐 지금 뭐 조선업에 대해서 빅사이클이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따가 HSD 엔진인데도 잠깐 얘기해야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쪽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기구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염이 많은 배에서 오염이 적은 배로 계속 바꿔야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세계 경기에 있어서 세계 경기가 초강으로 갈 거냐? 저는 그건 계속 아니라고 봐요. 근데 결국 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뭘 하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결론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좋을 때는 세계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조선주가 세계 경기가 나쁠 때는 조선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배들을 만들어서 배가 뭐예요? 뭐 배가 유람선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유람선도 크루즈선도 그렇잖아요. 좀 뭐 살만해야지 크루즈도 많이 가지 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하고 밀접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선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면 저는 이 조선주가 되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선주가 지금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건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제가 보는 몇 가지 그 지표가 있는데 이제 조선주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상승을 나름대로 멈추는 구간에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상승을 나름대로 멈추는 구간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아주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력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는 조정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매수가가 한 41,500원, 41,5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서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30%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차라리 더 보시든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왜냐면 조선주 요번에 보면 뭐 이거 말고도 좀 뭐예요? 그거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죠? 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보시면은 올해 몇 달 동안에 쫙 올랐어요. 지금 다들 보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주라는 게 갑자기 몇 달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두세 달 만에 좋아진 건가요? 저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그 주식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즘 주식 시장이 보면 쏠림이 있어요. 쏠림이. 그러니까 순환매의 쏠림이 아니라 그냥 쏠림 같은 현상인데 뭐냐면 뭐가 약간 되는 듯 싶으면은 골로 가서 한 번씩 주가를 쪽쪽 뽑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나중에 강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별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요. 쏠림이 있어요. 근데 그 쏠림 때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 먹게 됩니다. 제가 그냥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강의 때 얘기할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쏠림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쏠림에 당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요번 작년 연말부터 지금 시장에서 쏠림이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쏠림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업종에도 쏠림이 있는데 하여튼 요번 특징이 쏠림인데 그 쏠림을 잘못 이해하시고 순환매로 이해해버리시면요. 쏠림 때 위에서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조심시키는 게 그거니까 하여튼 이게 그 쏠림이 안 당하시게 일단 여기서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공업 조선주도 쏠림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나 지금 애매한 가격대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얼마였죠? 한 11,800원 정도 30%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조선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물론 조정 잘 받고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조정 굉장히 잘 받고 올라온 거니까 탄탄한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선주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가 영향을 받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그래서 조선주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얘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선주가 조정을 받는다. 조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삼성중공 아까 그 하나오션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LS 인터인데요. LS 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얼마예요? 지금 35,500원 20%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요거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광물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중요한 애들. 뭐냐? 어떤 주식은 기관이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식은 개인이 중요한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개인이 중요한 주식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어떤 주식은 또 외국인이 중요한 주식이 있어요. 근데 LX 인터를 굳이 따지자면 LX 인터는 외국인들이 중요한 주식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외국인들한테 의미 있는 주식이다. 그게 아니라 이 주식한테 의미 있는 존재는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걸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잘 보시면 LX 인터는요, 외국인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요.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안 팔면 그걸 유지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면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인들이 중요한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LX엔터는 외국인들이 중요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보라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부터.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빠집니다. 웬만하면 빠져요. 예. 그 때문에 뭐 밑으로 빠질지 아니면 뭐 좀 빠지다 멈출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관들이 사니까 이거 기관들이 받았으니까 이거 때려 올릴 거잖아요. 이 주식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중요한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중요했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걸 뭐 이론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이론으로 설명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해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그 어떤 무언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은 좀 전에 말했지만 개인이 중요하고 어떤 주식은 외국인이 중요하고 어떤 주식은 기관이 중요하고 근데 얘는 외국인이 중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의 저 매수를 보고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현주님, 준호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시면 처리 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분들이 또 저번 주에 많이 그렇게 해서 요번 주 많은 전화가 방송으로 와서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저한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그만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야기들 최대한 많이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들이 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기 잡아주는 거 처음엔 좋아 보이죠.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고기 잡아주는 건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거를 한참 뒤에는 알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고기 잡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고기 잡아주는 건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우미나 교육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요? 당장 필요하면 필요한 거 막 해주는 척 하죠. 왜? 당장 좋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거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끝까지 저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지 고기를 잡아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인천 송도 사는 성이 남궁시예요. 예, 남여사님.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사 들어요. 예? 70. 70이요? 주식 경력은요, 남여사님? 88 올림픽 그때 오래되셨구나. 사태 9.11 다 겪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남여사님 그렇게 오래 겪으셨는데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포트 볼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일진홀딩스 일진홀딩스 매수가 얼마예요? 90%에 6,000원. 아이고 6,000원이요? 또 있나요? 신성 ENG 예. 10% 예. 2,682원. 82원 10%. 주식 오래 하셨는데 일진홀딩스를 90% 들고 계세요? 근데 그게 바보 같아요. 아니 주식 오래 하셨다며 왜 그러세요? 이 반장님 옛날에 이 어깨에다 하얀 날개 달고 온 거 그거부터도 봤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부터 보시고 좀 잘하셔야지 왜 그거부터 보시고 왜 이러세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때는 되죠? 굉장히 잘했는데요. 예. 한 2년 동안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네. 그래요. 일단 무조건 일진홀딩스죠. 90%인데 그죠? 네. 아이고 이건 아니 어쩔까요? 그게 왜 일진 머티리얼들을 2조 7천에 팔았다고 하고 그것도 요즘에 이자도 비싸고 또 코로나 때 불확실하니까 그걸 갖고 있어봤더니 이 꼴이 됐어요. 그죠.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일진홀딩스에 지금 일부러 주봉을 보여줬어요. 네. 일진홀딩스의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진홀딩스는 실은 2015년도 그때 일진에 좀 반짝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반짝한 거 빼고는 일진홀딩스는 한 번도 주가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차라리 일진의 어떤 회사가 좋으면 일진의 어떤 회사를 사지 지주사를 왜 사세요? 그래 전기하고 뭐 일진 파워 이런 거 잘 가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많이 바뀐 건 맞아요. 많이 바뀌고 좋아진 거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주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주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블 카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주사는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생전 공시도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지주사 사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냐? 지주사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왜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지주사는요,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특히나. 근데 그걸 자꾸 산단 말이야. 왜 살까? 자회사 얘. 그러면 얘를 합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럼 얘는 싸네? 그러니까 가겠지? 이거거든요. 그 한때는 일진 전기보다 더 갔었어요. 근데 일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이게 맞는 제가 얘기는 모르는데 제가 누구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래요. 이름은 일진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진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를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진인데 이름만 일진이지 얘네 주가는 이진이에요 이러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 회사가 실은 저희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요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거 아시잖아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팔았잖아요. 네. 그죠? 그 돈 들어오고 했는데도 보면 이 회사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죠. 엄청나게 뭐 올라갈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그죠? 네, 저도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식을.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구조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일진홀딩스 솔직하게 제가 솔직한 얘기 드릴게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답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어도 막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좋은 말 해드릴 게 없어요. 왜? 이 회사 갖고 있는 건 일진전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걔 뭐 그렇게 특별히 매력 있을까? 뭐 전선 뭐 그거 그렇게까지 글쎄. 그럼 그다음 뭐야? 일진 다이아. 걔가 뭐 매력이 있지? 뭐 별로거든요. 그리고 뭐 알파 그 메디칼 시스템 걔 뭐 이번에 뭐 치매 뭐 조기 진단 뭐 해가지고 뭐 그 기술 이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냥 이전 받은 수준이지 뭐 걔가 뭐 갑자기 뭘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얘는 다 합쳐봤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그랬잖아요. 이름은 일진인데 주가는 이진이라고 저는.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매력이 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잠깐 이럴 때 반짝반짝하니까 엄청나게 먹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들 이게 이래가지고 들어갈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저런 반짝을 노리신다. 몇 년에 2, 3년 안에 저런 반짝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걸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저걸 90%까지 들고 갈 이유는 없죠. 만약에 저런 걸 노리신다 그러면 한 10%나 20%만 들고 가면 되지. 저런 걸 노리고 90%를 들고 가요? 별로 매력 없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력이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웬만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정 가져가고 싶으면은 죄송한데 이거 6,000원까지 그럼 한 5,000원, 5,500원, 6,000원 기다려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한 6,000원, 한 5,000원 그냥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되더라도요. 갖고 계신 거 한 50% 이상은 손절하시고요. 예. 차라리 왜 다른 거 가지고도 그 정도 손실은 많이 하고도 남아요. 얼마든지. 제대로만 하시면.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괜히 그 손실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 약간 손해 보고 팔더라도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게 낫지 기다려봤자 답 없는 애를 왜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그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뚝 떼어내서 손절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머지만 그럼 한 10에서 20%만 가져가시고 그렇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성ENG도 마지막 차트로 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600원, 1,200원 되는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좋아질 만한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단타로 노리셨다 그러면 그냥 좀만 먹고 나오시고 만약에
만약에 길게 보셨다 그러면 종목 선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가져갈 만큼 제가 이거는 뭐 매력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저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는데 지켜보는 만큼 좀 제가 고기 잡는 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고기 잡는 법 좀 배우세요. 고기 먹으려다가 작년에 망했어요. 뭐야? 뭐 하다가? 아이고, 셀리버린가 그거 30만 원까지 갔다가 7만 6천 원에 사면 뭐 크게 먹는다고 몇 사람이 이렇게 추천해서 그거 했다가요. 지금 그거 상처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거 누가 크게 먹는다 그러면 아유 너나 많이 드세요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많은 또 힘내라는 전화를 이렇게 방송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내라 그러는데 또 힘내야겠죠. 하여튼 뭐 열심히 한 날까지 한다는 약속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색깔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제가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좀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듣기 안 좋은 얘기나 좀 맞지 않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나 그 말투를 꼬투리 잡으지 마시고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좀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예를 들어서 작은 거 하나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방송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특히나 생방송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도 오히려 고기 잡는 법을 못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둘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신세계 요번에 지금 중국 때문에 쫙 한번 올랐죠. 근데 쫙 한번 올랐는데 어저께 또 쫙 빠지더라고. 그죠? 신세계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직은 그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가질 때는 아니에요. 신세계 자체적으로는 지금 싼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크게 매력.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그 단체 관광을 잠깐 풀어줬다 그래서 뭐 허용했다 그래가지고 뭐 글쎄 우리나라한테 당근과 채찍이라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당근 채찍인지. 근데 뭐 당근이라면 당근을 얼마나 줄지는 뭐 지켜봐야죠. 그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걸 너무 믿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믿지 말자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유화 정책을 계속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직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식하는 측면에서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아직도 23만 저번에 사셨구나. 이분은 그냥 갖고 계세요. 결국 뭐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뭐 어쩌고 지지고 볶고 해도 나중에는 뭐 그 가격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오픈엣지입니다. 오픈엣지 394280 오픈엣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차트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뭐 좋게 전에 봤는데 왜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스피드 상담에서 기술적 상담으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쁘면 그냥 나쁘다, 그냥 좋으면 좋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2만 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조정 구간이잖아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가격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얼마예요? 16,000원, 16,500원 정도. 그죠? 깨지면 위험할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돼서 이거 27,500원 뚫으면 아시잖아요. 돌파니까. 그죠? 그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신스틸입니다. 2300입니다. 신스틸. 신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켜내고 있어요. 4,850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 패턴에서 여기가 지금 저가잖아요. 3,100원 정도. 여기를 뚫어내면은 밑으로 뚫어내면 얘는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 내려올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갭이 없어요. 얘 쭉 내려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갭이 없어요. 갭이 없다는 소리는 뭔지 아시죠?
굳이 꼭 올라가겠다는 약속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가격 깨면 얘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 4,800원 정도 되는데 좀 올라오면요. 그냥 웬만한 가격에서 적당히 그냥 손절하세요. 예, 이거 갖고 가셔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다음 종목. 예, 케어랩스입니다. 예, 226, 예, 3700입니다. 케어랩스.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예, 주가가 지금 쭉 빠져 있는데 6,400원. 일단 뭐 비싸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왜냐? 매수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요 정도인데 이걸 뭐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오겠죠. 근데 이분이 과연 이거를 그냥 기술적인 매매로 샀는지 투자로 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술적인 매매로 봤을 때는 6,400원 정도면 뭐 갖고 계시다가 그냥 조금 수익 나면은 뭐 7,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오겠죠. 예, 아니면 뭐 더 빠져야 되는데 쭉쭉쭉. 근데 더 빠지기에도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적당히 좀 먹으면 나오면 되지 뭐 이걸 끌고 아니 뭐 이럴 글쎄요. 예, 하여튼 좀만 먹으면 나오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지아이텍입니다. 지아이텍 2480. 지아이텍인데요.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예, 4,900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기술적으로만 말합니다. 예, 기술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깊게 담아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로만 말씀드리니까 제가 스피드 상담에서 보유를 했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제 뜻의 보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900원, 5,0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까지 신규 상장 패턴으로는 안 좋은 패턴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가 5,500원, 600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아마 얘 요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요번에 맞고 떨어졌는데 근데 일단은 얘는 여기서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4,000원, 3,500원 보이죠? 이 가격 깨면 얘는 일단 파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3,500원 깨면 얘는 요번에 이거 밑에 깰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가격 깨면은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가더라도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그냥 5,000원 초반대에서는 그냥 예, 빨리 털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5,000원 초반대 한 절반 정도 털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여기 뚫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어디에서 좀 꺾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6,200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서 한번 또 이익 실현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3870. 예. 일단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으로 흘러갔죠. 좋은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36,500원. 근데 이 가격에서 사셨다라는 거는 얘가 여기서 뚫고 나갈 걸 예상했다는 소리거든요. 뚫고 나갈 거. 근데 글쎄요. 이게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뭐 지켜봐야죠. 근데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손절 라인 갖고 보는 수밖에.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막 내려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떻게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야. 신규 상장 패턴 확인하려고. 그럼 그때 어떡하실래요? 이건 못 끊어요.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3만 원 근처, 3만 원 초반, 여기 한 3만 원, 29,000원 여기 깨지면 일단 손절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깨고 다시 가면 어떻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깨고 만약에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할래요? 그럼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높은 가격에서 사신 대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높은 가격에 절대 주식 사지 마세요. 여러 번 떠드는 게 그거예요. 주식은 높은 가격에 사버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래요. 어쩌면 이걸 말하면서 그냥 방송을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저번 주에 말했던 선안 보세요. 제가 말했을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번 주에 자기가 뭐 좀 덜 먹고 팔거나 어떻게 팔거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상원 전도체의 그 뉴스에 저번 주에 이미 많이 떴을 때 사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을 샀는데 제가 말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밑에서 산 사람은 이게 엄청 행복을 준 주식이 되지만 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상원 전도체 좋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그래서 소순 거 절대 사지 말라 그러죠.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제가 소순 거 왜 사지 말라 그러는지 아무리 좋게 봐도 소사스는 내 거 아니다라고 놓쳤다고 인정하라 그랬죠. 보세요. 소순 거 사면 그 다음 대책 있습니까? 저거 만약에 다시 쭉 치고 나가지 않으면 저거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이 누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해피한 주식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소순 가격에 사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메시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이제 하반기 계속 시작될 텐데 더 재밌는 시장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반기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